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사람이라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렵게나마 찾아볼 수 있었던 연 4%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움직였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와 이른바 영끌족, 그리고 투자 자금을 대출로 마련했던 B투족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상승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최근 연 4.65%에서 최고 7%를 넘는 수준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도 금리 하단과 상단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특히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가 더 이상 4%대 금리를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4%대 주담대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는 같은 금액을 빌려도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 역시 여전히 금융당국의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까지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균 금리가 이미 5%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투자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의 경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변화가 반영될 때마다 월 상환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역시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금리가 몇 %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체감 부담도 더욱 커집니다. 5억 원을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린 차주라면 금리가 단 1%포인트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총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집을 구입하더라도 금리 변화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를 잠시 미루며 한국은행의 결정과 추가 금리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현재 금리만 보고 무리하게 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의 소득과 상환 능력,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 중도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규제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까지 함께 적용되고 있어 예전처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물가와 환율, 글로벌 통화 정책 변화도 국내 금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금리 정책 변화와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 채권금리 역시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단기간에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향후 경기 둔화가 심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거론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낮거나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리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계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은행권의 대출 정책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은 다시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5%대 대출금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변곡점을 맞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경제와 금융 이슈를 놓치지 않고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뉴스와 시장의 흐름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